기각을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보정이 나는데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저 대출 받아서 도박했어요, 코인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좀 안 될 것 같아요, 기각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좀 기각에 대해서, 개인회생 기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회생 기각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 기각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서, 또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기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정해진 사유 이외의 사유를 끌고 와서 기각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의 사유로 기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신청권자가 아니니까 기각해야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이제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은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은 담보부 채권이 15억 원 이하여야 되고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일반 회생 절차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회생 진행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명확한 요건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한마디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면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가짜로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도 준수하지 않았으니 기각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잘 하면은 기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그러면 인지대 같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납부를 안 하면 기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지대를 내면은 기각을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큰 이슈는 아닙니다. 네 번째, 채무자가 변제계획 안에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출 기한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준수를 하면은 기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섯 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년 이내에 이제 면책을 받고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은 그거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제 좀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라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6호랑 7호 사유예요. 6호 일단 설명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가 무엇이냐? 이거 대표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갚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못 갚으면은 사실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돈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이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결국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서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외에 좀 사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편파 변제 같은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편파 변제하고서는 개인회생 바로 진행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 재산은 채권자들이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재산인데 이 사람한테만 다 몰아주고선 개인회생 진행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해당 사유로 기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야, 너 이거 신청이 안 성실해, 기각시킬 거야 라고 해서 잘못된 기각을 내리는 게 이제 요 해당 사유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되고,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지는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보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최근 채무가 갑자기 증가하고 바로 개인회생 하는 경우에 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편파 변제나 재산, 은닉의 사정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박했다고 개인회생 기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저 외제차 탄다고 야 너 어디 개인회생을 하면서 외제차를 다 기각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데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채권자를 해하고 이런 사정을 인식을 하면서 제도의 어떤 편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정이 발견됐을 때 그런 경우에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했다고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요, 도박을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놓고 도박을 계속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출받아서 도박 계속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을 해야겠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각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뭐 도박을 했다는 사유 그 자체로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냐면은요, 어떤 그런 사정,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잘못된 사정이 있어서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준 다음에 이에 따르지 않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대응할 때 그때 기각해라 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각을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보정이 나는데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그래도 좀 한다는 사무실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기각 여부는 그 상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 대응을 잘 하면 기각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각 그 자체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기각을 하기 이전에 사실 충분하게 보정 등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 어떤 보정에 잘 참여해서 대리인과 함께 회생위원과 잘 소통을 하면은 개인회생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기각이 변제율 몇 프로 맞추세요. 보정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제율 뭐 70% 맞추세요. 70%못 맞추면은 기각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각했어요. 근데 아까 기각 사유에 70%못 맞추면은 기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변제 기간 60개월 나세요. 너 왜 저기 36개월 만에 넌 좀 벌 좀 받아봐야 돼. 60개월 동안 좀 힘들게 좀 그래도 갚을 필요가 있어. 60개월 해. 안 하겠는데요. 그럼 60개월 안 해? 그럼 기각.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기각이 잘못된 건데, 이런 기각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즉시 항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재신청을 하시면 돼요. 기각이 됐을 때는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각이 나왔을 때는 또 충분히 이제 다툴 수 있고 법리적으로 다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기각이라는 거는 사실 담당하는 대리인이 충분히 보정 대응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각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고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